일본이 어제 왜곡된 역사 견해를 상당 부분 반영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오늘은 외교 청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악재가 더해진 한일 관계 또다시 급속하게 경색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일본 청서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으며 일본의 속내가 무엇인지 김현재 연합뉴스 논설위원과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외교 청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외교 청서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듣기 좀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그 일본의 한 해 동안의 외교 활동의 방향과 지침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포괄해 놓은 일종의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겉표지가 푸른색이어서 청서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오늘 발표된 외교 청서에서 그 독도 관련 부분은 예상했던 대로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으로 닦게심하는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비단 올해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5, 6년 전부터 계속 실려왔던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 정부도 매년 이맘때만 되면 일본이 외교 청서를 발표할 때만 되면 강하게 이런 어필을 해왔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올해는 한국에 대한 그 규정이 바뀐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동안에는 한국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의 기본적인 가치와 지역의 평화, 안정 확보 등의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다라는 그 앞부분을 몽창 드러내고 네. 그냥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다라고만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예. 그동안 여러 차례 이 내용이 보도가 돼 있는데 이번에 가기에서 공식 채택된 외교 청서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결국 최근에 그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떤 불편한 속내가 여기에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청서도 청서겠지만 이제 어제 발표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특히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부분이 드러났는데 문제는 이 교과서를 그렇다면 일본의 청소년들이 그대로 다 배우는 겁니까? 그렇죠. 일본의 교과서가 편찬돼서 나오는 과정을 보면은 정부가 교과서 검정 기준을 먼저 세우고 네. 그다음에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준에 의거해서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만들게 되면 제일 마지막 단계가 검정 단계를 통과하는 건데요. 바로 어저께가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심의위원회가 열렸던 날입니다. 그리고 이 일본의 초, 중, 고등학교는 매 4년마다 한 번씩 이런 검정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어저께 통과된 중학교 교과서가 내년부터 앞으로 4년 동안 일본 학생들이 그대로 배우게 되는 그런 교과서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어제 통과된 그 교과서 가운데 독도 관련 내용이 나오는 것은 지리, 공민, 역사 이 세 가지인데요. 예. 우리가 흔히 그 사회 과목이라고 불리는 그런 과목들이죠. 이 과목들에 대한 그 교과서의 종류는 총 18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다라고 규정한 것은 18개 가운데 전부고요. 그다음에 독도를 한국이 지금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한 것은 18개 가운데 13곳이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강도가 높은지 알 수 있는데 과거에는 그냥 일본의 영토다라고 했던 것은 절반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4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 아주 대폭 늘어나게 된 거죠. 사실상 모든 일본의 중학생들이 네. 독도는 일본 땅이고 한국이 지금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배우게 되는 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중학생 정도의 연령대는 가장 그 직접 활동이 좀 활성화되고 흡수력이 좋은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런 잘못된 역사적 팩트에 근거한 교육을 받게 된다면은 그 어린 친구들이 갖게 되는 그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만약 우리 중학생들한테 교과서에 대마도는 우리 땅인데 지금 일본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는 내가 커서 언젠가는 저 땅을 빼앗아 와야 되는 땅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일본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현대의 그 어떤 한일 간의 과거사나 영토를 둘러싼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세대에도 수십 년 후 미래 세대에도 똑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
하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겠습니다. 네. 뭐 과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정교과서라는 게 있어서 하나의 그렇죠. 내용을 네.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일본 내용을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획일적인 내용이 같은 교과서에 이렇게 다 실려도 되는 겁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 일본 교과서의 교과서 검정 기준 그리고 또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작년에 그 검정 기준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통일된 견해와 최고재판소의 견해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입각해서 기술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서는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 내용을 넣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사실상 일본 정부의 지시가 그대로 출판사한테 전달됐고 이것을 그대로 일본 출판사들이 베껴쓰기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늘상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일본은 네, 어떤 근거로 네. 독도가 네. 자기네 땅이라고 일본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독도와 관련된 어떤 그 역사적 근원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네. 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는 그렇습니다. 17세기쯤에 자기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거기서 조업 활동을 했다라는 근거가 있다. 그리고 1905년에 자기들이 공식적인 영토로 이걸 편입 조치를 해가지고 확정적 권한을 갖고 있다. 네. 그리고 자기들이 패전을 한 후에 영토를 확정짓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있었는데요. 1951년에 거기에서도 독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1952년에 한국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이른바 이승만 라인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강제로 지금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것이 일본 측의 주장의 요지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부나 우리 역사학자들은 역시 반론 그리고 네. 반대 증거를 많이 내놨겠죠? 그럼요. 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사실 그 자료는 뭐 거의 열과수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측 그 근대사 지도라든지 네. 그 문헌 같은 거에서도 굉장히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1905년에 편입 조치됐다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당시 1905년이라고 하면은 일본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이기고 제국주의 국가로서 승승장구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을사늑약을 강요해가지고 사실상은 일제 그 식민지가 그때부터 진행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맺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고요. 또 전후 샌프란시스코 그 강화 협정에는 사실 네. 그때가 우리나라 6.25 전쟁 당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대표단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장이 제대로 관철될 기회가 별로 없었고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후 70년 동안 우리가 이 독도를 사실상 실효적 지배를 해왔다는 것.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1905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일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에 잡혔습니다. 근데 작물을 압수당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자기가 힘이 세졌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거 옛날에 내 수중에 했던 거니까 내 거다 내놔라 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일본 아베 총리 이후에 한 번도 우리나라와 이제 정상회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 한중일 외무장관 3명이 모여서 이제 정상회담 좀 해보자라고 좀 좋은 분위기로 가나 싶었는데 이 와중에 다시 한번 또 이런 뒤통수를 치는 듯한 행동을 했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건 일본의 우경화라는 거하고 좀 같은 맥락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우경화라는 것은 그 일본 우익들은 강한 일본을 만들자. 그래서 과거의 일본의 영광을 재현하자 하는 것들을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자기들의 어떤 흑역사는 좀 감춰야 되는 그런 좀 심리가 좀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 군 위안부에 대해서 매춘이니 인신매매니 하는 식으로 폄하를 하고 있고 또 침략 역사에 대해서는 미개한 조선과 중국을 자기들이 문명화시켜 들어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 2차 대전 패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자기들이 원자폭탄 2개나 이렇게 투하받은 그런 나라라서 피해국이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면서 일종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그
그 태도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서 그 미국의 대리인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동맹이 삼각동맹이 잘 좀 돼가지고 중국의 부상을 좀 견제해보자 하는 생각인데 한국과 일본이 자꾸 이렇게 삐그덕거리니까 아, 너희들 잘 좀 지내봐라 하고 자꾸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아, 사실 우리가 계속 정상회담 하자고 하는데 한국이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네 국내 정치적인 입장, 우익들의 그 신궁극주의 행보, 그걸로 인해서 자꾸 국민들한테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의 도발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외교 뭐 열심히 한다라는 얘기는 계속 하지만 일본의 외교에 비해서 좀 뒤따라가는 외교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좀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 대응일까요? 사실 이거 뭐 외교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말들이 많긴 하지만 네. 사실 독도 문제나 과거사 문제 같은 걸로 봤을 때 우리 외교부가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 일본 대사를 그 외교부로 초치를 해가지고 강하게 항의를 하고 네. 또 외교부와 교육부에서 잇따라 성명도 발표하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단계냐면은 우리 그 주일 대사나 그 또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 주일 대사를 소환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그 대사를 일본으로 추방을 하거나 네. 하기 바로 직전의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단계라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해도 일본이 소기의 경력이다라는 거죠. 전혀 뭐 자기들의 행보만 그냥 갈 대로 가는 거니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똑같은 외교적 패턴을 계속 반복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는 사실 좀 지적받아 마땅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는 딱 부러지게 어떤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그 지난번에 윤병세 장관이 얘기했던 사실은 이것이 미일 간에 끼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 뭐 자화자찬만 아니었으면 상당히 현실성 있는 자체 판단이 아니었나, 자가 진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중국을 적절히 이용하고 또 활용하고 그리고 남북 관계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악재이긴 하지만 또 이것을 카드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동북아에서 발언권을 좀 강화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재 연합뉴스 연설위원과 함께 최근에 일본 문제 짚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